네, 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예, 무궁화호를 돌려놔줘라고 외치고 싶네요. 네, 이번 주말부터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이동거리를 20분 줄이는 KTX 열차가 4회 편성이 되는데요. 그러면 직행 열차입니까? 네, 그 무정차입니다. 음. 이 과정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권선동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강원도 강릉시죠. 그렇죠. 그런데 서울과 강릉을 오가는 무정차 KTX를 배치하느라 청량리역과 동해역을 오가는 주말 무궁화호 열차 2회 편성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음흠. 해당 구간이 워낙 포화선로여서 새롭게 고속철을 배치를 하려면 기존 노선을 빼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희생양이 무궁화호가 된 거죠. 문제는 운행 중지된 무궁화호 노선이 양평, 제천, 영월, 태백 등 경기도와 강원도에 있는 열차역 약 20곳을 지나는 격오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이고요. 예. 실제로 가장 최근 운행을 한 31일 일요일 오전 7시 45분 청량리발 무궁화호가 매진이었습니다. 오호. 예, 청량리와 강릉까지 이동 시간을 20분 줄인 반면에 교통편이 불편한 격오지를 비롯해 가격 때문에라도 무궁화호로 애용해온 고령의 주민들 또 학생 승객들의 피해가 생긴 거죠.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철도 공공성을 훼손한 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철도 노조에서는 부산행 KTX도 무정차 운행이 없는데 서울에서 강릉까지 KTX 무정차 운행이 이례적이다. 철도 민영화를 넘어선 철도 사유화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실제로 코레일의 신설 노선 발표 날 권성동 의원실에서 환영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왜 무궁화호를 타고 이렇게 선거운동을 다녔잖아요.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지역에는 무궁화호 없애면서 이벤트사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농어촌 주민들의 교통 불편 초래하는 무궁화호 제발 돌려주세요. 네. 아, 이거 상황을 잘 모르는구나. 요즘 무궁화 뭐몇 명이나 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네. 전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매진이었다고? 예, 제가 출장 다녀보면 항상 무궁화호는 예, 매진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2회 그러니까 편성을 좀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 좀 교통편이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꼭 필요했던 교통수단이거든요. 그러게요. 이건 좀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클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리면. 네네. 알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요. 예, 화려한 콘서트가 끝난 뒤에 소식을 전해드려야겠네요. 네. 가수 싸이 씨의 콘서트 참 유명하거든요. 일명 뭐 흠뻑쇼라고 해서 다량의 물을 관중에게 뿌리면서 진행하는 그 화려한 퍼포먼스로 유명합니다. 네. 근데 지난달 30일 싸이 콘서트가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31일 오후 무대 조명탑 철거 작업을 하던 몽골 국적의 27살 남성이 아파트 5층 높이인 15m가량 아래로 떨어져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예. 이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31일 강릉에 비가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해체 작업을 강행한 점, 또 이 A 씨가 사고 당시 안전용 보조 밧줄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 게다가 이번 공연 이후 내년 4월까지 잔디를 새로 심어야 돼서 이 운동장 사용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무대 철거가 급하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강릉의 시민단체 등은 공연장 임대 계약을 체결한 강릉시와 싸이의 소속사인 피네이션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라면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예. 강릉 종합운동장 임대료로 공연 총 수입의 6%를 받기로 했고요. 또 공연장 임대를 체결한 관리 주체가 강릉시 그리고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의 이 안전책임자라는 주장입니다. 또 명백히 중대재해 사망 사고인데 이를 노동자의 부주의로 몰고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제 먼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경찰은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이 건에 조사할 방침이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는데요. 뭐 관객들은 화려한 무대를 즐기지만 공연 전후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조물부터 전기시설까지 또 여기에 다량의 물을 뿌리는 그런 어떤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연장 안전 문제도 점검을 해야 되겠고, 네. 예, 무엇보다 이 이국에 일을 하러 왔던 이 젊은 노동자의 목숨 너무 안타깝지요. 고인의 애도를 예, 보냅니다. 예, 뭐 이거 무엇으로도 보상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목숨인데. 이게 사실은 시작하기 전부터도 사실은 논란이 좀 많이 됐던 쇼 아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또 가뭄 때도 이게 흠뻑쇼 해야 되냐 마냐 그런 논란도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요. 교육대 전망 있을까요, 제이비?
교대? 예. 교대 나오면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코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망이 이게 되게 그 선호했던 학교 아닌가요? 네, 한때 인기 대단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고용 안정성이 약하다 보니까 초등교사는 인기가 높은 직업이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대 입시도 상당히 치열했는데 이전에 이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나 봅니다. 그래요? 부산교대 박수자 총장이 최근 저출산에 따른 학력 인구 급감 여파로 초등교원 신규 임용이 사실상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커진 겁니다. 예, 그리고 박 총장이 교육부는 초등교원을 잠정적으로 줄여야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당장 8월까지 한국 교원대를 비롯해서 전국 교대 입학 정원을 몇 명 줄일 것인지 논의도 시작됐다라고 말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일파만파인데요. 교육부는 아직까지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대 입학 정원의 축소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맞지만 후년 신규 임용 교원의 대규모 감축은 결정된 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올해 2월 서울 지역 초등 임용 시험을 통과한 216명 가운데 군 복무 때문에 한 명만 유예가 되고 나머지가 지금 6개월째 전원 미발령 상태입니다. 예. 특히 지방교대 상황이 어려운데요. 신입생 감소 또 교원 임용 축소로 존폐 기로에 선 거죠. 지방 거점 보통 지거대라고 하죠. 지방 거점 국립대와 통폐합 논의가 있어서 이제 독립된 형태의 교대가 아니라 국립대학교의 어떤 단과대나 학과로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도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비교사와 수험생들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라도 교원 정원을 확보해달라는 입장인데 아이들은 줄어들고 또 교원들은 정체 상태이니까 교육 대개혁에 대한 논의 역시 피할 수는 없어 보이네요. 아니 근데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교육부가 초등교원을 잠정적으로 줄여야겠다는 방침을 정한 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근데 거죠. 그러면 이게 충돌되는 게 아니 지금 이제 그 엄청난 논란이 된 게 학제 개편안이 나왔잖아요. 예, 노세 입학. 때문에. 그러면 첫 해년도만 하더라도 그 초등학교 신입생이 8만 명인가 늘어난다면서요? 네, 네. 아니 근데 엇박자가 계속 나고 있는 거죠. 이거하고 교원을 잠정적으로 줄인다라는 게 이게 좀 조화가 되는 정책 방향입니까? 오히려 이거 지금 그 서로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뭐 지금 결국에 이 학령 인원 문제하고 그리고 학생 수 문제를 계속 충돌이 나는데 이거에 대한 교육부가 좀 차분한 논의 없이 일단은 각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지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보니까 그 저출산 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장기 추세에서는 뭐 한 거 예를 들어서 뭐 그 학제 개편이 있다 하더라도 시험생 수가 줄어든다. 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몇 년은 그냥 버텨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교대생들이 이미 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그 논의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정은정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